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영장에서 김지은은 물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랩을 마쳤다. 코치 이소현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울리자 지은은 수영장을 빠져나와 타월을 집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현이 다가와 지은의 뺨을 부드럽게 만지며 입술을 포개왔다. 그 순간 지은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코치님, 이게 무슨 일? 지은이 속삭였지만 소현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엉망이었다. 소현 코치는 학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28살,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으로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며 존경받는 존재. 지은은 18살, 고3으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수영부에서 열심히 훈련하던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그런데 왜 코치가 그런 행동을?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소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이상한 끌림이 있었다. 훈련 중 코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를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건 아직도 금기시되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학교에 가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제 수영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코치님 표정이 이상하던데 지은의 가장 친한 친구 민지가 물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수업 시간 내내 집중이 안 됐다. 점심시간에 소현을 피하려 했지만 코치는 지은을 불러 세웠다. 어제 일은 미안해. 잊어버려. 소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왜 미안하다고? 그 키스는 실수였나? 아니면 진심이었나? 오후 훈련 시간, 수영장에서 지은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헤엄쳤다. 물속에서 모든 고민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코치의 지시가 날카로웠다. 자세가 엉망이야, 지은아. 다시 해. 소현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은 훈련 후 라커룸에서 혼자 울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만약 알게 되면? 지은은 상상만으로도 몸이 떨렸다. 그 주말, 지은은 소현의 과거를 검색해보았다.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 소현은 대학 시절 레즈비언으로 소문이 났었고 그 때문에 국가대표에서 탈락했다는 루머가 있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코치는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지은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소현을 좋아한다. 하지만 이 감정이 가져올 결과는? 학교, 친구, 가족.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 지은은 일기를 쓰며 마음을 정리했다. 나는 왜 이렇게 된 걸까? 정상적인 게 뭘까? 훈련이 계속될수록 둘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소현은 지은을 특별히 가혹하게 대했다. 다른 학생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은은 알았다. 코치는 자신을 피하려 애쓰고 있다. 어느 날 훈련 후 지은이 소현을 따라 사무실로 갔다. 코치님, 왜 그러세요? 그날 일 때문에요. 소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지은아, 너는 아직 어리다. 이건 실수야. 잊어버려. 하지만 지은의 눈에는 소현의 떨리는 손이 보였다. 코치도 고민하고 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소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코치님, 저도 좋아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지은의 일상은 점점 엉망이 됐다. 성적이 떨어지고 친구들과 거리를 두었다. 민지가 걱정하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해. 지은은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폭발할 것 같았다. 가족 식사 시간, 아버지가 물었다. 수영부는 어때?
대학 추천받을 수 있겠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현 생각뿐. 이 감정이 죄악인가? 사회가 강요하는 정상이란 게 뭘까? 지은은 밤마다 울며 잠들었다. 소현 쪽에서도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때 첫사랑이었던 선배와의 관계가 발각돼 모든 걸 잃었다. 가족의 외면, 친구들의 비난. 이제 코치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지은에게 끌리는지. 지은은 순수하고 열정적이다. 하지만 이 관계가 지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소현은 사직서를 고려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나도 좋아해. 소현은 답장을 쓰다 지웠다. 이건 안 돼. 지은은 소현의 침묵에 더 괴로워졌다. 학교에서 코치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훈련 중 코치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떨렸다. 어느 날 지은은 용기를 내어 소현을 기다렸다. 코치님, 화 좀 해요. 소현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집에 가. 지은아. 하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왜 피하세요? 그 키스는 실수였어요. 소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난 이미 망쳤어. 그 대화 후 지은은 소현의 과거를 더 파고들었다. 옛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소현은 정말 레즈비언으로 낙인 찍혀 고통받았다. 가족이 그녀를 버렸고 지금도 혼자 산다. 지은은 동정심과 사랑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자신의 가족을 생각하니 두려웠다. 아버지는 동성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하곤 했다. TV에서 LGBT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바꿨다. 어머니는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행복해라고 했다. 지은은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살까? 친구 민지가 지은의 변화를 눈치챘다. 너 코치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요즘 이상하게 봐. 지은은 부정했지만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조심해. 그런 소문 나면 학교 생활 끝장날 거야. 지은은 충격받았다. 친구조차 이렇게 생각하나? 사회의 시선이 무서워졌다. 한국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받는다. 결혼도, 입양도 어렵다. 지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연을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숨기며 산다. 소현은 지은을 멀리하려 애썼다. 훈련을 다른 코치에게 맡기려 했지만 학교 측이 거부했다. 너만 할 수 있어. 소현은 지은을 피하며 자신을 탓했다. 왜 그날 키스했을까? 지은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소현은 옛 연인을 떠올렸다. 그때도 이렇게 시작됐고 끝은 비참했다. 지은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늦었다. 어느 주말 지은은 소현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주소는 학교 서류에서 봤다.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소현이 문을 열자 놀란 표정이었다. 여기 왜 왔어? 지은은 울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코치님, 저 혼란스러워요. 도와주세요. 둘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소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난 20대의 모든 걸 잃었어. 가족, 친구, 꿈, 너는 그러지 마. 지은은 소현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괜찮아요. 그날 이후 둘의 관계는 은밀하게 깊어졌다. 메시지로 감정을 나누고 훈련 후 몰래 만나 이야기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 갈등은 커졌다. 죄책감이 들었다. 부모님을 속이는 게 미안했다.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은이 코치랑 너무 가까워 민지가 지은을 다그쳤다. 정신 차려. 대학 갈 생각 없어. 지은은 반발했다. 너는 이해 못해. 우정의 금이 갔다. 가족 쪽에서도 압력이 왔다. 아버지가 지은의 성적표를 보고 화냈다. 요즘 왜 이렇게 떨어졌어? 수영부 때문에.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걱정하며 물었다. 연애하는 거 아니야. 지은은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소현 생각뿐. 이 관계가 가져올 대가는? 지은은 밤에 소현에게 전화했다. 우리 그만할까요? 소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가 원하면? 하지만 그만두지 못했다. 사랑이 너무 컸다. 소현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지은을 위해 사직을 고려했다. 너의 미래를 위해 떠날게. 지은은 울었다. 가지 마세요. 둘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됐다. 사회의 벽, 가족의 기대, 자신의 도덕. 모든 게 충돌했다. 소문이 학교 전체로 퍼졌다.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김지은이 이소현 코치랑 사귄 지은은 복도에서 비난의 시선을 느꼈다. 선생님들이 지은을 불러 상담했다. 무슨 일 있니? 집중이 안 돼 보이네. 지은은 아무 말 못했다. 소현은 교장실에 불려갔다. 학생과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소현은 부정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집에서 아버지가 지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소현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아버지는 분노했다. 내가 미쳤어? 가족 망신이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의 지은은 방에 갇혔다. 부모님은 소현을 찾아가 항의했다. 우리 딸 건드리지 마. 소현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지은은 부모님의 압력에 시달렸다. 상담 받으러 가자. 치료받아.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반발했다. 저 정상인데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식탁은 전쟁터가 됐다. 형제자매도 지은을 피했다. 언니 이상해. 지은은 고립됐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안에서 벗어나는 대가였다. 소현은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다. 부모님이 그녀를 버린 후 연락이 끊겼다. 지금도 혼자다. 지은에게 같은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다. 우리 헤어지자. 소현이 말했다. 지은은 울며 매달렸다. 싫어요. 함께 싸워요.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학교에서 소현은 감시받았고 지은은 친구를 잃었다. 민지가 배신했다. 너 때문에 나도 이상하게 봐의 우정이 깨졌다. 고3 입시가 다가오자 지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수영대회에서 실수했다. 코치의 지시를 따르지 못했다. 관중석에서 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은은 물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대회 후 소현이 위로했다. 괜찮아. 하지만 그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온라인에 퍼졌다. 레즈비언 커플, 댓글들이 쏟아졌다. 비난, 조롱, 지지. 한국 네티즌의 반응은 분열됐다. 지은은 자퇴를 고려했다. 더 못 버틸 것 같아의 소현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힘내. 나도 버텼어. 둘은 몰래 만나 계획을 세웠다. 대학 가서 독립하자. 하지만 부모님이 지은을 집에 가두었다. 상담소 가기 전엔 못 나가. 지은은 창밖을 보며 울었다. 자유의 대가는 너무 컸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학교 동문들이 항의했다. 그런 코치 해고해. 소현은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의 과거가 다시 드러났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전 국가대표의 숨겨진 이야기. 소현은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지은이 몰래 방문했다. 코치님, 미안해요. 소현은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내 탓 아냐. 우리 선택이야. 이 사건은 둘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파괴했다. 지은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다. 이게 옳은가? 가족을 버리는 게 도덕적 딜레마가 컸다. 소현도 마찬가지. 학생을 사랑한 내가 잘못인가? 병원 퇴원 후 소현은 사직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못해. 학교는 받아들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왜요? 나 때문인가요? 소현은 고개를 저었다. 내 미래를 위해 지은은 부모님과 대치했다.
코치님 떠나시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잘 됐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 이지은은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서 지냈다. 민지가 지은을 찾아왔다. 미안해. 나 잘못했어.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상처투성이었다. 사회의 시선이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퍼졌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 비난했다. 한국에서 그런 게 가능해.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소현은 새 직장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과거 때문에 어려웠다. 레즈비언 코치,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지은에게 말했다. 후회 안 해. 너를 만난 게. 둘은 서울 외곽에서 몰래 만났다. 감정을 나누며 미래를 꿈꿨다. 함께 살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의 부모님이 소송을 준비했다. 코치가 유혹했다.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소현은 변호사를 구했다. 증거 없어요. 하지만 지은의 증언이 필요했다. 지은은 가족과 맞섰다. 저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아버지는 울며 말했다. 내가 불행해질까 봐의 어머니는 사회가 용납 안 해. 지은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대학 시험을 치렀다. 집중이 안 돼 점수가 낮았다. 이게 다 그 관계 때문이야. 부모님의 탓이었다. 지은은 소현에게 누리 포기할까요? 라고 물었다. 소현은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지은은 선택했다. 함께 할게요. 배신의 순간이 왔다. 민지가 지은의 비밀을 부모님께 알렸다. 걱정돼서 지은은 분노했다. 친구가 아니었어. 우정이 완전히 깨졌다. 소현도 옛 동료로부터 배신당했다. 너 때문에 우리 이미지 나빠. 고립된 둘은 서로만 의지했다.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미디어가 보도했다. 학교 코치와 학생의 금지된 사랑. 지은과 소현은 인터뷰를 피했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사랑은 자유다. 시위가 벌어졌다. 한국의 LGBT 운동이 활성화됐다. 지은은 그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저희 사랑 인정해주세요. 하지만 대가는 컸다. 지은의 가족이 파탄났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압력을 받았다. 딸 때문에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렸다. 지은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선택이 잘못인가? 논란이 절정에 달했다. 소현은 새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 떠날게. 지은은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부모님과 마지막 대화. 미안해요. 하지만 제 3이에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포옹했다. 조심해. 가족의 용서는 예상치 못한 식텐이었다. 둘은 부산으로 이사했다. 소현은 작은 수영교실을 열었고 지은은 대학에 들어갔다. 관계는 안정됐지만 상처는 남았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그런 커플, 하지만 둘은 강해졌다. 지은은 일기를 쓰며 반성했다. 사랑의 대가는 컸지만 후회 안 해. 과거의 아픔이 되살아났다. 소현의 가족이 연락 왔다. 용서할게. 화해의 순간. 지은도 가족과 관계를 회복했다. 크리스마스에 함께 모였다. 어색하지만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가끔 고민했다. 이 선택이 옳았나? 소현도 마찬가지. 사회는 천천히 변하지만 여전히 정형화된 틀 안에 갇혀 있다. 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 LGBT 커뮤니티에서 공유됐다. 마지막으로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충돌, 배신, 희생. 모든 게 성장의 일부였다. 사랑은 자유지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회의 변화는 개인의 희생에서 시작된다.
사랑 때문에 가족을 아프게 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